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한 가운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자체들이 나섰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LED 조명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장기적으로 원전 하나에 준하는 에너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감 기온 4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 냉장고 등 냉방기 사용에 늘면서 전력 수급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 무조건 원전의 사용을 늘리는 것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수도권 환경정책과 광역협력에 관한 정책 세미나에선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전년 대비 2010년에 4.4%, 작년엔 7.9%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립도가 2.8%에 그쳐 재생에너지 생산과 자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과 학교,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후년까지 290메가와트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태양광을 이용할 경우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과 비용 절감액을 건물마다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핵심 10대 사업인데요. 우선은 첫째 사업이 도시 전체가 우리 태양광 발전소로 덮는 걸 저희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를 활용해서 주요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밖에 지자체 관계자들은 기존 전구보다 최대 88%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LED 조명을 적극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동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카쉐어링 사업과 에코 마일리지 제도 등을 도입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 200만 TOE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원전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은 하면 2014년도에는 이 원전 하나가 줄어들고 2015년도부터는 매년 발전소가 하나씩 줄어들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원 재활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도시의 일반 쓰레기 중 21%, 매립 폐기물의 경우 36.3%가 다시 자원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지자체들은 분리수거에 더욱 힘쓰는 것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나 폐기물을 재가공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을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한편 세미나에선 저소득층과 어린이, 노인 등 환경 약자들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과 피해에 취약하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취약계층에 몰려있는 지역에 녹지를 조성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재해 위험을 대비해 개선 사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도 보니까 지역적으로 그다음에 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수준적으로 선진국, 후진국 이런 모든 면에서 이 불평등이 환경 부정의가 생기고 있더라.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 등 환경 이슈에는 지역적 경계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지자체와 시민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조은희입니다. 한편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리원전 발전소 1호기를 늦어도 다음 달 3일부터는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수급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선데 환경단체들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홍석우 장관은 전력 수급 상황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셋째 주와 넷째 주에 고리원전 1호기가 100%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8월 2일이나 3일 재가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전력난 때문에 자칫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양재성 사무총장은 고리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80%가 넘는데도 재가동을 감행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직접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 정부에서도 원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형 사고율이 높았던 고리 1호기를 무책임하게 가동하려 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올해로 59주년이 된 가운데 이제는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WCC 총회에서도 이러한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여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 고지전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오랜 전투 끝에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만 기뻐하는 것도 잠시. 정전협정 체결 하루 전까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처절한 전투를 이어갑니다. 극적 요소가 가입된 픽션이지만 휴전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던 점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소련의 정전협정 제한 2년 후인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 김일성 최고사령관, 그리고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은 정전협정문에 서명합니다. 이 협정으로 남북한의 실질적 적대 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됐지만 전쟁 상태는 계속되는 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59년이 흘렀습니다. 최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군사 충돌을 막아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쟁 자체를 종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설명입니다. 특히 남북한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 경쟁을 계속하고 있어 전쟁 불안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2013년은 세계교회의 축제 WCC 제10차 총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춰 2013년을 평화의 원년으로 삼기 위한 교계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이번 WCC 총회 때 세계교회가 합의를 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WCC 총회의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인 것도 세계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정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는 한반도 평화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기 위해 WCC 준비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평화열차 프로젝트 역시 WCC 부산 총회 참석자들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남북한 통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됐습니다. 유럽을 출발해 러시아, 베이징, 북한을 거쳐 부산에 도착하는 경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계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으로 설득을 했고 또 그 교회 대표들이 그런 문제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도 그 일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평화협정의 전제를 주한미군 철수로 하고 있어 평화협정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또 북한 핵 문제 역시 평화협정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를 향한 총구를 거두고 통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서라도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는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의 기본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목정평은 인권 관련 경력이 전무한 현병철 위원장은 재임 기간 중 인종, 성차별 언행으로 주위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는 논문 표절, 아들 병역 특례 등 도덕적 자질마저 미달임이 드러났다며 연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목정평은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책임 있는 인물이 인권위원장에 임명될 때까지 전국 3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현병철 연임 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 전국 긴급행동과 함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포럼 전문가 29명 중 12명과 정보인권 전문위원 4명이 현 위원장 연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사퇴했으며 지난 23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현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새로운 인성교육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실행 중인 정책 가운데 인성교육에 반하는 내용부터 폐지 수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교과부가 지난 4년 반 동안 학업 성취도 평가와 성적 공개, 학교별 진학 결과 공개 등을 통해 학교를 성적 경쟁의 장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심화됐을 때도 교과부가 반성이나 수정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체육 동아리 활동 강화 또한 학교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시달돼 아이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교과부가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기존의 성적 경쟁 중심의 정책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인성교육 정책을 모색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교과부가 인성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기존 정책이 아이들 인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책들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털 사이트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카페가 다음 달 중순부터 전병욱 목사의 개척 중단과 목사직 면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개설된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카페는 성추행 혐의로 3일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한 전병욱 목사가 충분한 반성과 사과 없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직을 수행하는 데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으며 1인 시위는 전 목사가 개척한 홍대 새교회와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회관 앞이 될 예정입니다. 또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일간지에 의견 광고도 싣기로 했으며 카페 등을 중심으로 모금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집회나 MT 형식의 특별 기도회도 갖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카페는 현재 13,0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전병욱 목사 책 반납 운동과 면직 청원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현지 기독교인들을 힌두 의식에 강제로 참석시키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정부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인도의 동부 지역 크하티스가르주 자완가에서 힌두교도 150명이 기독교인 12명을 강제로 둘러싸 힌두 사원으로 데리고 갔으며 강제로 힌두 의식에 참여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힌두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을 계속 박해했으며 주거지에서도 쫓겨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300명의 벵갈 마을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의 장례식장을 공격해 10명이 사망한 바 있다고 선교회는 밝혔습니다. 선교회는 최근 인도의 최하위 계급인 달리트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박해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는 기독교인이 되기 어려운 50개국 중 3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서울 YMCA가 4개국 11개 팀이 참가하는 제3회 국제어린이 월드컵을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어린이 125명은 축구 경기 외에도 전통문화체험, 레저 스포츠, 서울시내 관광 등 교류 프로그램을 함께합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제1회 청소년 서해안 살리기 생태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어울림, 하나님, 자연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 진행되며 청소년들이 창조세계 보전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단지 기독교타임즈 박영천 전 국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미국 국적의 박 전 국장은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3월 기독교타임즈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고발돼 조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단총회 공동대책위원회가 2012년 교단총회 참관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관단은 목회자 소득세 신고와 여성 안수, 민주적 회의 운영을 중점으로 참관하게 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과 통합, 합동,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 참가합니다. 날씨입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는 이번 주말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렇다 할 비 소식도 없어 더욱 덥게 느껴지실 텐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영남 지역은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햇빛 노출은 피하시고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7도, 부산, 광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아이디 아이언힐을 쓰시는 시청자께서 전병욱 목사를 처벌하지 않는 이장합동 평양노회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노회는 전병욱 목사 문제를 은혜롭게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성추행 혐의의 전 목사가 공식적인 사과나 충분한 반성 없이 교회를 다시 개척하는 것이 정말 은혜로운 일일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